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조회수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정 많은 것부터 할게요. 카카오 휴먼스케이프 최대 주주 된다. 150억 투자 전망됩니다. 카카오가 의료 빅데이터 업체 휴먼스케이프의 최대 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르면 19일 휴먼스케이프에 15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번 투자로 카카오는 신주 발행을 통해 휴먼스케이프 지분 20%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오른다. 경영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플랫폼 레어노트를 운영하고 있다. 레어노트는 환자들로부터 유전체 정보를 받고 이들이 건강 상태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레어노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정보 원본을 유지하면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카카오는 레어노트를 개발한 휴먼스케이프 기술을 토대로 향후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 선박 위치 정보 차단, 물류 대란 가중될 것이라고 하네요. 강용우 한국경제 기자인데요. 중국 정부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이달부터 영해 내 선박 이동 정보의 해외 제공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 물류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물류 대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죠. 국제해사기구는 회원국들의 AI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로이터는 소식통들을 이용해 중국 선박과 해운 정보 업체들이 중국 영해에 있는 배들의 정보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네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달부터 시행됐죠.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의 국내외 기업 기관이 수집하는 정보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게 특징입니다.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차단하는 게 주된 목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 10대 컨테이너항 가운데 6개가 중국에 있습니다. 해운정보업체 베슬밸류의 살러크 분석팀장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정보가 사라지면 해운 공급 사슬이 암흑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규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미국 아킬레스건 히토류 만리장성 쌓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2010년 3월 16일 히토류와 21세기 첨단 산업에 대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지질조사국 USGS가 작성한 광물 보고서가 공개됐다. USGS의 히토류 보고서는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 2005년에서 2008년 미국은 히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 수입의 91%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이외에 미국은 프랑스에서 3%, 일본에서 3%, 러시아에서 1%, 나머지 국가들에서 2%의 히토류를 수입하고 있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국내 히토류 광산 활동과 생산을 전무했다. 전 세계에서 히토류는 총 12만 4천 톤이 생산됐는데 중국의 생산량이 12만 톤에 달했다. 인도가 2,700톤으로 중국 다음으로 생산을 많이 했다. 그 다음으로 미미하지만 브라질이 650톤, 말레이시아가 380톤을 생산했다. 청문회의 결론은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희소금속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20세기 자동차 산업의 원료인 석유를 장악했던 미국으로서는 전기차의 원료인 희소금속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큰 패착이며 21세기 미국 위상 유지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히토류의 양을 볼 수 있는데요. 히토류 주요 생산국 매장량 현황입니다. 중국이요, 4,400만 톤이 됩니다. 러시아가 120만 톤, 베트남이 2,200만 톤으로 꽤 높아요. 브라질이 2,100만 톤. 요렇게 세 군데가 높아요. 중국, 베트남, 브라질. 비료값 급등, 이상기후에 곡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농산물 ETF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네요. 티커는 DBA라고 하네요. 인베스코 DB 아그리컬처 펀드네요.
대경 ONT 인수 전 SK에너지 대 현대오일뱅크 격돌하고 있습니다. 박시은 서울경제 기자인데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경 ONT 매각가는 4천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매각 대상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대경 ONT 지분 70%와 김창윤 전 대경 ONT 대표의 주식 19.72% 등 회사 지분 전량입니다. 대경 ONT 기업 현황을 한번 볼게요. 동식물성 유지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디젤, 식용유, 중화유 등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70%, 김창윤 전 대표 19.72%고요. 실적은 매출 3,314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입니다. 시장 점유율 40%로 1위 사업자네요. 부에리 기자입니다. 네이버 수장의 81년생 여성 융합형 리더라고 하네요. 다만 네이버에서의 근무 경력이 2년 남짓인 최내정자가 120명에 달하는 네이버 임원들을 통솔하고 사로잡는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네이버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40세인 최내정자보다 나이가 적은 임원은 6명에 불과하다. 최내정자는 113명에 달하는 나이 많은 임원들을 통솔하게 된 셈이다. IT 기업이 수평적인 문화를 가졌다고 하지만 자신보다 한참 어린 대표를 맞이하는 임원들의 속내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의 책임 리더급 이상 임원은 최내정자를 포함해 총 120명으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 GIO를 비롯한 50대는 16명, 40대는 98명, 30대는 6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내정자가 어리고 경력이 짧은 만큼 네이버에 대해 뭘 아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최내정자가 얼마나 리더십 역량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내정자는 글로벌 경영과 조직 문화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트랜지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과 조직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올해 글로벌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에서 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 상황이다. 다만 새로운 사정탑 역시 창업자인 eGIO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네이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eGIO의 직할체제라면서 젊은 나이에 변호사 출신이 대표가 된 것은 겉으로는 이미지 쇄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eGIO의 지배력이 여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표와 기존 경영진은 내년 3월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돕고 네이버가 글로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